조합원 제재씨는 이번에 건설사를 선정했습니다. 메이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건설사가 평당 800만 원의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좀 브랜드 있는 회사가 아쉽긴 하지만 요즘 기사를 보아하니 그런 회사는 평당 900만 원, 좀 더 고급화하면 평당 1000만 원은 줘야 할 것 같고 실제 기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 된 거야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창회를 가니 친구 중에 부동산 개발업 하는 놈이 있었네요. 지나간 이야기도 할 겸 말을 거니 세상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난 내가 아는 프로젝트 평당 600만 원에 계약했는데. 뭐 좀 급낮은 회사를 써서 그런가? 아니, 현대건설이랑 계약했어. 600만 원에. 이게 대체 어찌 된 것일까요? 공사비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 바로 이웃집 부동산 개발회사 사장님은 600만 원에 했다네요. 그것도 메이저 회사랑. 그쪽이 싸게 한 건지 내가 비싸게 한 건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의 공사비 수주 금액들을 그룹핑해보면 위의 사례처럼 유사한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도 조합원 사업 아파트는 부동산 회사와 하는 일반 개발 방식 아파트보다 최소 100만 원 이상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시면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조합원은 바가지를 씌우고 전문가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정가를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죠. 그럼 대체 제재공사비는 왜 비싸냐? 그것은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노무비, 자재비 외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의 공사비에는 어떤 것이 추가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최근 자재값도 떨어졌는데 왜 공사비는 계속 오르냐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재의 공사비는 기본적인 노무비, 재료비, 경비 말고도 아래와 같은 요소가 추가됩니다. 1. 철거비 2. 분양비 3. 조합마감재 4. 금융비 5. 수주비 6. 예비비 이것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1. 철거비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빈 땅에 건물을 짓는 택지 사업과는 다르지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철거 공사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는 보통 대지 면적당 20에서 60만 원이 추가되므로 이걸 연면적으로 환산하면 이것만으로도 공사비가 8에서 2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2. 분양비 일반 개발회사의 경우 회사 내 분양 부서가 있거나 협력업체가 있어서 스스로 분양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만 비전문가인 조합은 그럴 능력이 없기에 이것도 건설사에 위탁을 하는데 자연스레 이 분양 경비도 공사비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3. 조합마감재 시공사들은 통상 조합원들에게는 발코니 확장을 비롯하여 시스템 에어컨 가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것도 전부 다 공사비에 포함되어 그만큼 추가가 됩니다. 4. 금융비 조합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자본금이나 운전자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용역비 등 각종 자금을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건설사에게서 지원받습니다. 통칭 이는 무이자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자를 계산하여 다 공사비에 포함하는 겁니다. 5. 수주비 건설사가 수주를 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이건 영상 2부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예비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은 기간이 길죠. 짧아도 10년 또는 2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의 법은 계속 바뀔 것이고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는 흐름을 타겠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대비 비용, 즉 예비비를 잡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일반 개발업과는 달리 재개발 재건축은 위와 같은 요소가 있기에 최고 100만 원까지도 공사비가 비싸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요소가 있기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하락해도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비가 하락하기 어렵다는 뜻도 되지요. 이에 대해선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